안녕하세요, 김느키입니다. 전기차는 여전히 캐즘 속에 빠져있고 전환이 될 티핑 포인트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제조사에서도 크게 돈은 안 되지만 차세대 산업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만들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데 여기서 개꿀 포인트는 급변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 가격대가 조금 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중고 감가가 굉장히 어마무시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차는 당연히 최신 전기차보다는 조금은 떨어지겠지만 내연차보다는 모든 면에서 성능과 편의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감가는 더 처맞았기 때문에 개꿀 중고차로 살만한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오늘 출시 초만 하더라도 선망의 차량이었지만 지금은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전기차 탑3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을 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취향이 확고한 편이고 타 차종을 무시하다 못해 경멸하는 경우도 많지만 유독 이 브랜드만큼은 예외인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포르쉐 브랜드의 첫 번째 논란의 전기 개구리 타이칸입니다. 2020년 출시 초 타이칸은 테슬라 모델 S와 비교가 되었죠. 이미 고성능 전기차 라인을 모델 S가 꽉 잡고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심지어 고급차 브랜드인 타이칸은 가격까지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돈씨라는 말도 많이 들었었죠. 타이칸이 가진 장점으로는 포르쉐는 배지값과 실내 고급감 그리고 자동차의 기본기였습니다. 하지만 1억이 넘고 2억에 가까운 전기차라고 하기엔 300km도 못 가는 복합 주행거리와 내연기관에 머물러 있는 소프트웨어가 조금은 아쉬운 수준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배터리 사이즈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이칸 첫 출시 때 배터리 플러스 옵션이 들어간 경우라면 무려 배터리 크기가 93.4kWh였습니다. 테슬라 모델 S의 경우도 비슷하게 100kWh 정도의 배터리가 들어가죠. 한국 기준 타이칸의 주행거리는 고작 284km였고 모델 S는 600km가 넘어갔었습니다. 한국 건 제대로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미국 EPA 복합 기준으로 타이칸 터보는 341km고 모델 S는 655km의 주행거리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카앤드라이버에서 진행한 120km 항속 주행 테스트에서 두 차량은 30km밖에 차이가 안 났었죠. 그러니까 모델 S가 월등히 주행거리가 높게 책정된 것은 효율 위주의 세팅과 적극적인 회생 제동과 주행거리 테스트 방식 때문이라는 겁니다. 억울했던 포르쉐는 한국 런칭 행사에서 진행한 350km 주행 테스트 때도 대부분의 리뷰 차량들이 350km 주행 후에 100km 이상 주행거리가 남았던 것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결국 초기형 타이칸에 배터리 옵션이 들어가 있다면 400km 이상은 갈 수 있는 그런 차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경쟁 차종인 모델 S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브레이크만큼은 거의 결함에 가깝기 때문에 자동차 기술의 본고장이자 포르쉐의 자존심인 타이칸의 기본기는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타이칸의 현재 중고가는 얼마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모델로 보일 녀석은 타이칸 4S입니다. 2021년 출고된 차량이고 현재 주행거리는 6만 km 정도 된 차량입니다. 포르쉐 중고차를 볼 때는 다른 대중차와는 조금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차들은 옵션 가격이 거의 차값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차가 어떤 옵션이 들어가 있고 출고 때 차량 가액이 얼마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포르쉐는 커스터마이징 혹은 옵션 지랄이라고 부를 만큼 옵션이 매우 다양하고 비싸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예시 매물에서도 보이는 화이트 림이 들어간 타이칸 시그니처 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얼마짜리 옵션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현재 기준으로 21인치 미션 E 디자인 휠 옵션 가격은 무려 620만원에 달합니다. 인테리어 색깔이나 소재 업그레이드 옵션의 경우 비싸게 들어가면 850만원까지 받습니다. 이런 선택 옵션이 무려 수십 가지가 넘기 때문에 깡통과 비교해서는 5천, 6천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라는 거죠. 예시 모델로 봤던 차량은 1억 5천 시작인 타이칸 4S지만 취득 원가가 2억 1,500만원짜리 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500만원 수준의 옵션이 들어간 2억짜리 포르쉐라는 거죠. 그렇다면 4년 만에 중고가는 얼마가 되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1년에 2,600만원씩 싸졌다고 할 수 있는 1억 400만원이 감가된 1억 1,100만원에 올라와 있는 매물입니다. 이런 고가의 전기차의 경우는 보조금 같은 건 당연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감가로 때려 쳐맞았다고 볼 수 있겠죠. 보험 이력도 엔카 기준으로 1회 180만원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감가만 1억 넘게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칸은 물론 고성능의 전기차이기도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가장 큰 장점으로는 오히려 이런 스포츠성보다는 개쩌는 승차감에 있습니다. PDCC 포르쉐 다이나믹 셰시 컨트롤 스포츠 옵션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3챔버 에어 서스펜션만으로도 만족스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유명하죠. 여기에 셰시 컨트롤 옵션이 추가되면 좌우 횡 이동 시 마치 물리 현상을 무시하는 듯한 롤 억제력을 맛볼 수도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승차감이 존나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감가를 처먹는 건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포르쉐 타이칸의 정신나간 단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솔직히 이 차는 고급 스포츠카의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실사용 시에 불편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타이칸은 스포츠카라고 하기에는 생각보다 크고 휠 베이스도 길다란 약간은
기형적인 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칸이 전장은 5m가 안 되어서 그렇게 길어 보이진 않지만 전폭은 생각보다 매우 큰 1965mm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그랜저 GN7의 경우 전폭이 1880mm이고 최근에 출시된 전폭급 멧돼지 팰리세이드가 전폭이 1980mm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팰리세이드급의 가로 길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는 좁은 주차장이나 골뱅이 통로를 지날 때 상당히 불편하다는 차주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또한 리프트 옵션이 들어가 있더라도 차체가 낮기 때문에 바닥에 긁히는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타이칸이 전기차이고 일상용을 염두에 둔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스포츠카는 스포츠카입니다.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 실용성을 조금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치죠. 또 이 차를 패밀리카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날렵한 루프라인에서 보시다시피 2열 머리 공간이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기차기 때문에 긴 휠 베이스로 무릎 공간은 넉넉히 뽑은 수준이지만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대갈 공간은 크로스 투리스모로 가던가 하셔야 될 겁니다. 카시트 레벨까지는 가족들이 함께 타도 괜찮다는 평이 있지만 안 그래도 발육이 좋은 요즘 것들을 뒤에 태우기에는 약간 부족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초기형 타이칸이 가진 최고의 단점은 역시나 전자 장비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의 기본 성능이 매우 뛰어났던 타이칸이라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정이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내연차가 아니고 전기차고 전기차의 실내 디스플레이 하나 제대로 작동 안 된다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차를 믿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확실히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전문 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단점으로 꼽힙니다. 심지어 이런 디스플레이가 먹통이 되는 경우에는 쉽게 고칠 수도 없다는 게 포르쉐 타이칸의 현실입니다. 다음 차량을 보겠습니다. 이 차는 여러모로 위험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가는 더욱 개쩌는 고급 전기차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화제의 전기차 벤츠 EQE 350 플러스입니다. 이 차는 빠르게 중고 가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모델은 2022년 10월 출고 모델로 고작 2년 반밖에 안 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도 3만도 안 된 28,000 수준이죠. 이 차량은 아직 제조사 보증까지 살아있는 따끈이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감가는 얼마가 되었을까요? 신차값은 1억 160만원이었던 EQE 350은 현재 4,370만원이 감가된 5,790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2022년은 출시 초이기 때문에 딱히 할인도 없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 차를 신차로 사신 분은 고작 2년 반 만에 딜러 판매가를 고려하면 4,500만원 이상의 감가를 두들겨 맞으신 걸로 보입니다. 벤츠 EQE 차량은 논란의 페러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모델로 청라 아파트 화재 사건의 원흉이었죠. 이거 EQE 덕분에 오히려 한국에서 CATL 배터리 업체의 평판이 오른 거 아십니까? 벤츠 부사장이 EQE는 CATL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화재 사건 이후 실상을 까보니 중국 듣보잡 페러시스가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나니 솔직히 처음엔 CATL도 못 믿어왔는데 이제는 CATL이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벤츠는 이런 커다란 사건이 있고도 앞으로 EQE에서 페러시스 배터리를 뺄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배터리라는 게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고 이미 만들어 오던 제조 과정을 한순간에 다른 배터리로 갈아 끼울 순 없겠죠. 하지만 한국 소비자들 입장에서 신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벤츠를 좋아하는 저지만 저도 전기차를 산다면 절대 벤츠는 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차량을 보겠습니다. 가성비 쩌는 고성능 전기차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전설의 차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모로 특색 있고 예쁘고 잘 달리고 거대 브랜드의 기술력이 넘치는 곳이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에선 인기가 없고 감가를 두들겨 맞아서 중고가는 똥값이 되는 브랜드이기도 하죠. 바로 아우디의 자신감이자 자존심 이트론 GT입니다. 이 차는 첫 번째로 알아봤던 포르쉐 타이칸과 셰시를 공유하는 차량입니다. 포르쉐의 첫 전기차 플랫폼 J1을 그대로 가져다가 디자인 좀 바꾸고 실내 좀 바꾸고 출시한 차량입니다. 심지어 이트론의 프렁크에는 포르쉐라고 쓰인 키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나름의 만족감을 더해주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이트론 GT는 차값이 타이칸보다 더 싸기 때문에 어쩌보면 이게 진짜 가성비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트론이 타이칸과 비교해서 가격만 싼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타이칸의 옵션이었던 배터리 플러스가 이트론에서는 기본 사용으로 적용이 되는 사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이칸에선 200만원이 넘는 비싼 옵션인 포르쉐 토크 벡터링 플러스가 이트론에서는 그냥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포르쉐에선 300만원에 달하는 후륜 조향 옵션도 들어가 있죠. 뿐만 아니라 모터와 같은 핵심 전기차 부품은 그냥 타이칸과 대부분 같이 돌려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이트론 GT가 오히려 형보다 나은 점도 있습니다. 이트론 GT는 전기차 전용 모델이지만 남들 다 하는 것처럼 가운데 태블릿 하나만 처박는 방식이 아닌 기존 사용자들을 위해 버튼식 컨트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터치식이 미래의 기술일지는 몰라도 고급스러운 마감의 버튼은 아무리 미래라고 할지라도 감성에서는 이길 수 없는 클래식입니다. 그로 인해 센터 패시아 부분이 전혀 전기차답지 못해 실망할지도
모르겠지만 괜히 초기형 타이칸처럼 얄궂은 태무산 아이패드를 처박을 바엔 그냥 하던 거나 잘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우디 이트론 GT의 중고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 모델은 2021년 12월 출고 모델이고 주행거리는 고작 25,000km입니다. 보험 이력은 0건이며 소유자 변경, 용도 변경 이력 등 그냥 전부 다 0건입니다. 거의 뭐 새 차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죠. 이 차의 신차값은 1억 6,632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6,882만원이 싸진 9,750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감가를 쳐맞는 건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아우디 이트론 GT의 정신나간 단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충격적인 단점이지만 솔직히 이트론 GT는 잘못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잘못이 있는 건 차 자체보다 아우디의 판매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시 모델로 봤던 이트론은 무려 42% 감가가 되었죠. 6,882만원이 싸졌습니다. 충분히 감가를 많이 맞아 보여서 괜찮아 보이는 가격이죠. 물론 겉으로 봤을 때는 말이죠. 이게 지금 신차로 파는 이트론 GT의 가격은 과연 얼마일까요? 이거 여기서 놀라시면 안 됩니다. 2025년 5월 이트론 GT 기본형인 쿼트로 모델의 경우 무려 4,800만원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값이 1억이 안 되는 9,762만원이 되는 거죠. 예시 중고 모델과 고작 12만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물론 기본형은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나 뱅앤올롭슨 사운드나 통풍 나파가 빠져서 좀 아쉬운 차량이긴 합니다. 예시 모델과 같은 쿼트로 프리미엄의 경우 마찬가지로 4,800만원 할인 중인데 신차로 구매하면 실구매가가 1억 2,062만원이 됩니다. 결국 아우디의 폭풍 할인에 중고차 실질 감가는 2천만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거죠. 아우디는 아무리 저점에서 개꿀 매수 하더라도 더욱더 깊은 지하실이 있다는 걸 체감시켜주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할인 모델의 연식은 2023년식이고 아직까지 안 팔리고 재고차로 썩고 있다가 폭풍 할인으로 재고 처리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트론 GT는 중고로 사면 오히려 가성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엔카에서 그냥 감가율만 보시고 주변에서 감가 많이 된다고 그냥 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트론은 이해하기 힘든 실내 디테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센터 터널입니다. 이는 타이칸도 조금은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후륜구동 내연차의 구동 샤프트가 지나가는 길을 뚫어놓는 센터 터널은 전기차에서는 솔직히 전혀 필요 없는 디테일이지만 실내 디자인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뭐 하다보니 관성에 의해서 이렇게 만든 것인지 커다랗게 솟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배터리를 넣는다던가 다른 활용도가 있었다면 뭐 할 말이 없었겠지만 그냥 디자인의 일부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트론 GT가 다른 건 몰라도 용서가 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충전구 자동 슬라이딩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이는 차주의 감성 영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고 고급차를 탄다는 느낌을 물씬 받을 수 있는 옵션인데 타이칸에만 넣어두고 똑같은 차체인 이트론은 빼뒀다는 건 명백한 차별이고 상당히 아쉬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트론 GT 구매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구매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소리였고요. 오늘은 감가 처맞고 있는 고급 전기차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가 방어력이 뛰어나서 로고에도 방패가 그려져 있는 포르쉐라고 할지라도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1억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물론 브랜드마다 첫 번째이거나 개발 초기라서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델들이겠죠. 그래도 이렇게 컨텐츠로 전기차를 다룰 때면 저도 전기차를 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집니다. 주변에서도 좋다 얘기가 들리니까 솔깃하는 편이죠. 그렇지만 다행히도 다이어트를 하다못해 삐쩍 말라있는 제 계좌 잔고를 본다면 불타올랐던 전기차 구매 욕구가 빠르게 사그라들게 되더라고요. 제 컨텐츠를 보시고 뽐뿌가 오신 분들도 다같이 본인의 계좌 잔고를 한번 보시고 마음의 평온과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다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느킴이었습니다.